자, 낙마냐 통과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 얘기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여러분도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일부 낙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의원님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데 하여간 지금 강경화나 김상조는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죠. 특히 강경화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본인 얘기 해명하고 또 틀린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명을 두 번 한 셈인데 네. 그런 경우가 좀 위험하죠.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 경우든지 거짓말이 제일 험악한 하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 최석호 기자, 정두원 의원. 강경화 후보가 김상조 후보보다 더 위험한 상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고 저는 언론인이다 보니까 누가 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플러스 증여세 탈루. 이 외에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다는 것.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과 아주 결부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재 소장. 아들 병역 문제로 이리저리 다 해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짓말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예측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목소리를 내놨을까요? 저희 영상 기자가 한번 따라가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혔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건지 좀.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은 않고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계속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 우리가 거짓 해명 의혹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었고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좀 발목을 잡는 건가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도대체 그럼 진실이 뭐냐 하고 저한테 직접 묻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도덕성 문제가 거짓 해명 부분에는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을 저지른 걸 좀 은폐하려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미운털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거짓 해명이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입장을 냈었고요. 한국당은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강행된 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좀 상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치는 없다라는 식으로 좀 강행군을 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해명 부분이 좀 가면 갈수록 발목을 좀 잡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데스크가 준비해봤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연관된 인물들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현수 기자, 얽히고 설킨 인맥이라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이 장면만 봐도 아시겠죠. 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를 딱 통하는 이화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장녀를 왜 그렇게 이화여고에 보내고 싶어 했을까? 그래서 위장전입까지 했을까? 그리고 위장전입을 한 집에 왜 그 전직 교장의 전세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을까?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 강경화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제 모친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희호 여사와는 우선 DJ 통역대 인연이 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강경화 후보자의 모친이 이희호 여사와 이화여고 동문이고 중앙훈련소 동기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알아왔던 인연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지금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등장하는 그 심 씨와 정 씨, 전직 교장 2명이 있습니다. 이 신모 교장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였죠. 이 이화여고와 연세대학교 동문이고 실제로 연대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정외과 학생일 때 연대 여학생 처장을 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화를 해본 결과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진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우선 정 씨, 당시에 위장전입 당시에 이화여고 교장이었는데요. 이화여고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화여고라는 이 관계를 꿰뚫는 이화여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야권에서도
청문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 요구 자체에서 이 위장 전입에 대한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라는 초점에 맞춰서 집중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모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딸의 학교 입학을 위해서 해당 학교 교장을 맡았던 사람이 전세권자로 있는 그 집에 위장 전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친서민 이미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냐, 이러한 비판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서민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다, 강경화 후보자가, 이런 것이 야당의 비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현수 기자가 설명을 드릴 때 강경화 후보자의 모친과 동문으로 지목했던 신모 전 교장이 있습니다. 이 신모 교장, 바로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아파트의 전세권자였는데요. 그 신모 전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랑 크게 뭐 이렇게 인연이 있으셨던 건 아니셨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졸업생이 있다는 것만 알고, 또 연세대학교에도 이제 그런, 졸업생이 있다는 것만, 다 외국으로 다니니까 뭐, 얼굴은 잘 못 봤네. 지금 아니, 그 이희호 여사님이랑도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다 인연 있는데, 다 서로가 다 알기들은 아는데, 한 자리, 이게 서로 본 적은 근자에 없네. 네, 뭐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 중에서도 사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희호 여사와 그리고 이 강경화 후보자의 모친의 인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신문에도, 과거 신문에도 이런 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족청년단, 일명 족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앙훈련소에서 함께 동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에 이렇게 이름이 함께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인연들이 위장 전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떠나서 우선 이 이화여고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인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걸 집중 해부해 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저렇게 얽히고 설킨 인연 중에 특별히 눈에 가는 인물, 바로 이희호 여사인데요. 이 때문에 동교동계, 또 국민의당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교동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다? 예, 뭐 동교동계에서 추천을 한 것 아니냐, 이희호 여사가 좀 추천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로 그 고문단들이 새 정부 인사에 국민의당 소속인데 어떻게 입김을 작용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이고요. 또한 이희호 여사의 경우에도 2002년 당시에 영어 연설을 할 때, 미국에 가서 영어 연설을 할 때 연설문을 고쳐준 인연이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와 그런 인연이 있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를 추천하고 할 이희호 여사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확인 사실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내일이 바로 인사청문회 날인데요.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김 후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청문회인데 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 청문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케임브리지대 허위 이력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초빙 교수고 일부러 그렇게 주장하신 바가 있으신 건가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네. 좀 워낙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부인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김 후보자 역시 강경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는 얘기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보기에는
저렇게밖에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또 주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옆에 있는 기자가 우리 경제부의 이현용 기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묻는 질문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입이 턱 막혔다라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또 의혹이 한 가지가 제기가 됐는데 이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빙 교수로 재직했다라는 그런 이력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2009년부터 1년 동안 초빙 교수로 있었다라는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초빙 교수였는데요. 실제로 확인이 된 건 방문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면요.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라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공문이 나와 있는데요. 방문연구원과 초빙 교수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보여지는 말에서 풍기는 말에서 보듯이 초빙 교수는 우선 가르치는 입장이고요. 방문연구원은 수업을 듣는 입장입니다. 초빙 교수는 그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수업을 하게 하는 대상이고요. 방문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측에서 초청을 해서 학생으로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지금까지 되잡지 않았다,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허위 학력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 측은 본인 스스로 초빙 교수라고 밝힌 적이 없다. 포털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초빙 교수라고 표현했을 뿐 본인은 방문연구원 표시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자, 최석호 기자, 이 해명 맞는 해명입니까?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털 사이트 소개는 내가 미쳐보지 못했다. 하지만 공식 청문회 자료집에는 방문연구원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거꾸로 말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인터넷 프로필, 가짜 프로필로 떠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역시도 이제 내일 청문회에서 달아올라가지고 또 검증이 될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저희가 내일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제 큐시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